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예상했던 정책 0.5% 금리 인상과 또 양적 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 한 3개월 동안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인데 단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벤트 자체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이후부터 이제 움직이는 모습에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긴축 이후의 경기 둔화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우리 증시는 이미 그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됐던 3월부터 횡보 내지는 반등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횡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벤트 이후에 이제 시장은 바야흐로 긴축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가기보다는 경기 지표,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경기 그 사이클 상으로 둔화로 가고 침체로 갈 거냐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이 FOMC 회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보통 바로 직전일 같은 경우에 잘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얕게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비를 해서 경기 방어주 쪽을 좀 관심을 두자라고 하면서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항공우주가 지난달에 이제 이 2달 전에 편입을 했었던 거라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목표 터치했지만 이제 빠져버려서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을 했는데요. 보유 종목 중에서 리뷰 갈 종목은 오늘 두 종목 가겠습니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일단 가도록 하면요. 이게 바닥에 쫙 깔린 상태에서 이제 막 돌아서는 그런 자리에서 편입을 했었어요. 여기 첫 번째 양선 나는 자리에서 편입을 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저항선 돌파를 해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한 19,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책은 지금 뭐 항공우주청에 대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UAM에 대한 그런 그 발전 계획,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계획도 신정부에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그 신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각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특히나 이번에도 봤지만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데 실패한 것은 뭐 탱크 전술이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항공망을 제압하지 못하고 제공권을 제압하지 못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저도 사실은 뭐 항공망을 제압을 했다라고 하면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그런 요인들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항공 부분에 대한 국방적 관점의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아무튼 뭐 행복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생존에 관련된 직결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도심항공에 대한 어떤 신성장 동력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세 종목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쪽 섹터는 작년 3, 4월에 제가 이렇게 소개드렸던 한전기술과 같은 그런 새로운 그 정책 유턴 내지는 새로운 그 정책 관련주의 대장급 종목으로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이쁜 자리니까 오늘도 사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어제 장대 양선 이후에 십자선 짧게 달았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은 참 안 가던 종목이었죠. 참 곰돌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올해도 이제 가는 듯 하다가 이게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13만 원에 있던 주가가 어제 21만 원 터치를 결국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뭐 2% 이상 좀 상승했다가 잠시 쉬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종목 롯데칠성 23만 원 정도 레벨 언저리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제 소개드렸던 LG 넥스원은 사실 지금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오늘도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시세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개드릴 종목을 일단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재 이제 가격이 7,110원입니다. 7,110원이고요. 그래서 이 7,110원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이름은 바로 아스트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와 비슷해요. 네, 어제 아스트라는 종목도 역시 항공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의 경우도 자리를 보시면 이제 막 전환이 되어서 멀티 바닥을 형성을 하고 트리플 헤드 역헤드 숄더 패턴이 이제 변형되면은 바닥에서는 이렇게 삼중 바닥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 바닥 형태의 모습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넥라인이 돌파가 돼서 대대적인 이제 대세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자리에 면곡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박 종목을 살 때는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뭐 당장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고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시세에 많은 호재들이 반영돼서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종목을 항상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거고 많은 대중들이 밟고 지나간 그런 풀밭에는 꽃들이 다 꺾이고 밟혀서 볼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안길에 있는 이 아스트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캔코도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주항공 섹터들은 앞으로 신정부의 성장 산업으로서 시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항공 산업들이 조금 위축이 돼 있지만은 이 회사는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관련한 뭐 치공구료도 또 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뭐 항공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좀 좋지 않았지만은 올해 예상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요.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이렇게 경기 사이클 이렇게 타는 종목 중에서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에 보시다시피 차트도 이렇게 딱 돼서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벌써 지난 12월과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올해 이제 지난해 영업 손실이 130억 났거든요. 800억 매출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액이 800억이었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예상치가 1,800억. 그러니까 매출이 100% 이상 느는 가운데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은 업황이 정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더불어 내년도 이 종목 실적 예상이 매출액 2,100억 이상, 2,200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 150억 이상이 나오는 거라서 이 종목은 이제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뭐 여러 그 주요 그 납품처들을 갖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항공산업이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사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그 정상화되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이 아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세요. 대우건설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랑 함께 한 거예요. 그 건설사까지도 이제 대한항공의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이 이제 대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초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윤 정부의 핵심 동력은 미래 모빌리티다. 이렇게 그 헤드라인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UAM인데 여기 UAM이 있고요. 큰 범주로 보면 자율주행차와 UAM이 같은 계열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정부 핵심 정책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죠. 자, 제자료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주들을 보면은 그 임기가 1년 차에 약간 이제 임기 1년 차는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네. 플랜을 짜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짜고 하니까 임기 1년 차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살짝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기 2년 차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 경협제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 1년 차 현재 지금 이제 취임식도 안 했는데 네. 맞배기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갈 예정인지.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경기 사이클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과거에 2018년도도 여러분들 지금과 비슷했었어요. 어떤 상황이 비슷했냐?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고 네. 금리 인상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침체에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이제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경협주가 갔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면 과거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움직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뒤바뀌는 손바뀜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일부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소위 그 새 정부 정책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세적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정부의 시세 종목이다 이렇게 봐서 네. 그쪽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지금 내오고 있는 신선한 섹터인 이런 우주항공이나 UAM이나 이런 섹터들을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지수가 빨리 못 간다면 결국 개별 네. 종목들 시세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9,0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 손절은 6,4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